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최근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도 계속해서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역대 최대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높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주가 조정이 장기간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4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은요, 0.7%라고 발표됐습니다. 전문가들의 기대치를 넘어선 아주 높은 실적인데요. 이 기대치보다 0.3%포인트 더 높은 성장을 기록했고요. 전분기보다는 0.4%포인트 높은 실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경제가 어렵다, 엔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쓰나미가 일 것이고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와 같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일본이 성장을 잘 하고 있고요. 경제도 튼튼하다 하는 것이 이번 실적 발표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통계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실제 우려와는 다른 상황을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으로는 2.8%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로이터의 예측치보다는 1%를 초과하면서 높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최근 한국 경제죠. 트럼프 취임 이후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협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전화통화조차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를 생각할 때 정말 큰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트럼프의 경제 외교 정책은 상당히 잘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에게 쩔쩔매고 있다 하는 모습이 여러 장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까지 휩쓴 공화당과 실리콘밸리의 신흥 자본까지 모두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트럼프 정부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면서 이권을 취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직접 우크라이나 키우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간에 아주 중요한 광물 협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기나긴 전쟁을 끝내게 해줄 테니까 우크라이나는 히토류를 비롯한 값비싼 광물을 내놓아라 하는 것이 트럼프의 의도인 거죠.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거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긴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국력이 많이 쇠퇴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이 전쟁 지원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힘도 명분도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EU도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며칠 전에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화를 했고요. 미국이 실제로 전쟁을 끝내게 해주겠다 하는 대의 명분이 전 세계적으로도 먹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국의 요구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고 있는 셈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실제로 트럼프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 MBC 보도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베센트 장관이 휴전 후에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미군을 배치해주는 조건으로 히토류 자원의 50%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는 히토류를 우크라이나에서 상당 부분 채움으로써 중국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고 중국을 오히려 압박할 카드를 갖추겠다 하는 것인데요. 트럼프는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경영자들, 실리콘밸리의 이 CEO들이 트럼프의 전략을 실전에서부터 꼼꼼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으름장만 놓던 트럼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갖춘 트럼프입니다. 젤렌스키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겉으로는 안 된다고 했겠죠. 겉으로는 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협상 관계자는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밝혔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정 초안에 당장 서명을 할 수가 없고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안 된다고 해놓고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대충 감이 오시죠? 이 베센트 장관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인이 우크라이나 광물 매장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다. 광물 협정이 안전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전쟁을 끝내게 해줄 테니 우크라이나가 가진 광물을 미국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트럼프는 지난 2022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 지원을 비판해 왔는데요.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은 이미 일어난 일이니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지원해 주었던 엄청난 전쟁 무기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등의 자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리튬과 티타늄, 흑연 등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아주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물 상당량이 러시아 점령지에 있거나 동부 전선과 가까운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휴전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시 이런 과정에서 전쟁의 결실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푸틴 역시 트럼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중재하는 대로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나긴 전쟁은 사실상 끝나고 종전 과정에서 치열한 협상이 남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기업들의 경영자들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협상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토리는 전기차 모터와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원하던 목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보장 방안을 이번에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나토 가입은 현실에서는 안 되더라도 러시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안전보장안을 반드시 얻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푸틴 입장에서 보면 일부 영토를 가져가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명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번 중재를 통해서 상당히 큰 이익을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또한 미국 정부가 히토류 채굴권을 얻어냄으로써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직간접적으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쟁과 미국 대선이 가져온 나비 효과가 전쟁 재건을 위한 미국 건설 기업들과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테크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와 트럼프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은 2025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타당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